학교협동조합 전문 강사 교육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지훈입니다. 오늘은 학교협동조합에서 수익구조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링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학교협동조합인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왜 필요할까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제가 두 가지의 단어를 갖고 와봤습니다. 아이디어와 아이템.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저희가 종종 그렇게 좀 혼선을 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선생님 저희의 아이디어는요. 또 어떨 때는 선생님 저희의 아이템은요. 근데 아이디어와 아이템 잘 생각해 보면 아이디어는 좀 추상적인 것 같고요. 아이템은 구체적이죠. 즉 아이디어는 머릿속에만 있는 것, 그리고 아이템은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행위를 기획이라고 하고요. 아이템을 생각하는 행위를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아이템으로 바뀌는 과정에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돈,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이걸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회비용이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중요한 가설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가설에서는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째, 과연 우리의 아이템을 누가 사용할까? 즉, 사용자가 누군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이템을 누가 살까? 즉, 소비자가 누구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이 가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기업이 혹은 하나의 조직이 더 나아가서 하나의 학교 협동조합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1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그리고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익 구조를 내느냐를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요.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경쟁력이에요. 우리가 다른 비슷한 아이템과 비교했을 때 우리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일까?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것은 경제력이에요. 우리가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제품을 잘 포장하고 그리고 홍보를 잘하고 그리고 패키징을 예쁘게 해야지만 고객들이 구매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을 위해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경제성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이걸 통해서 누구의 문제를 해결할까? 고객들은 어떤 니즈가 있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좀 더 세분화한 게 지금 이야기할 비즈니스 모델의 9가지 요소입니다. 한번 9가지 요소를 같이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학교 협동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9가지의 질문에 답을 가져야 될 텐데요. 하나씩 볼까요? 첫째, 고객 세그먼트. 우리의 핵심 고객은 누구일까요? 즉, 우리 학교 협동조합의 고객은 누구일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가치 재현입니다. 우리 학교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세 번째는 채널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 혹은 학교 협동조합을 우리의 고객들에게 어떻게 홍보할까? 이 세 번째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고객 관계입니다. 우리의 고객들과 학교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관계 맺기 위한 전략 혹은 이벤트는 어떤 게 있을까?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익원인데요. 우리가 1년, 3년 혹은 쭉 학교 협동조합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수익 구조를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는 핵심 자원인데요. 우리 학교 협동조합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네 가지의 자원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다음으로는 핵심 활동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할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으로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학교 협동조합 내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부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혹은 기관은 어떤 게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어떤 부분들이 들어갈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비즈니스 모델이 잘 구성되면 나중에 뭘 만들 수 있냐?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각각의 9가지 요소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9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좀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고객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고객이 정해져야지 나머지 8가지 요소의 어떤 단추들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 협동조합의 고객은 누굴까? 고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고객을 세분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학교협동조합의 이해관계자를 한번 알아보자. 학교협동조합의 이해관계자는 다양하죠. 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사진도 될 수 있고, 혹은 학교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 사회의 어떤 뭐 주민이나 단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해관계자는 누굴까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해관계자를 정했다면 이제는 우리 구매자와 사용자가 누굴까를 세분화하셔야 되는데요. 구매자와 사용자, 혹시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구매자는 쉽게 말해서 돈을 내는 사람, 그리고 사용자는 사용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구매자와 사용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우리 학교 협동조합에서 후드티를 판매한다. 그러면 이 후드티의 구매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학부모님들이 돈을 내잖아요. 근데 사용자는 누가 낸다? 맞습니다. 학생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눠질 것 같고요. 반대로 만약에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 같은 경우는 구매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학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구매자와 사용자를 여러분들이 세분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세분화하셔야 될 것은 페르소나 세분화인데요. 페르소나는 즉 가상의 수혜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매자 혹은 사용자가 누구냐라고 정의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페르소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도 그냥 학생이 아니라 뭐 남학생 혹은 여학생 혹은 그 중에서도 1학년이냐 2학년이냐 3학년이냐 이런 식으로 성별로 혹은 뭐 나이대로 지역별로 그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하시면 더 좋은 고객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 재현인데요. 가치 재현이란 우리 학교 협동조합이 고객들이 처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학교 협동조합은 존재 이유가 있죠. 공동의 문제 혹은 공동의 목적을 해결하기 혹은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단어로 나오셔야 돼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4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불편한 점 혹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필요성 혹은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특정 가치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단어로 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그게 우리의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고객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전파할 것인가에 대한 채널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학교협동조합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까요? 2가지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온라인. 우리가 온라인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혹은 오프라인, 전단지를 사용한다거나 포스터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현수막, 피켓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우리가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을 시작으로 해서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 관계인데요. 아까 채널 부분은 처음에 홍보하는 단계라면 고객 관계는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기 내내 어떻게 우리의 고객들을 우리의 학교 협동조합에 모집을 한다거나 구매 혹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할까라는 전략을 짜는 부분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플러스 전략과 마이너스 전략인데요. 아주 쉽습니다. 플러스는 덤을 더 준다. 마이너스는 할인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협동조합에서 이걸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카페에서도 쓰는 이런 게 있죠. 한 번 커피를 마시면 쿠폰을 하나 줘요. 그리고 9잔을 마시면 1잔 무료 주는 거. 우리 학교협동조합도 이런 마이너스 전략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뭐 친구를 한 명 더 데리고 온다고 하면 뭔가 더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수익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학교협동조합도 단순히 동아리
보다는 훨씬 더 큰 차원의 어떤 조직에 대한, 기업에 대한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의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세요. 첫째, 수익원. 우리는 무엇을 팔 것인가? 두 번째는 가격. 이것을 얼마에 팔 것인가? 세 번째, 규모. 얼마나 사람들이 사용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1년 정도의 여러분들 학교 협동조합의 예상 매출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핵심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설 혹은 근거를 우리가 찾아보기 위한 그런 시간인데요. 네 가지의 자원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인적 자원. 우리가 이 수익 그리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있나? 그리고 어떤 자원이 필요할까? 뭐 이사진도 될 수도 있고 학부모님들, 학생들, 그리고 뭐 지역 주민들도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물적 자원입니다. 우리가 매점을 한다거나 혹은 뭔가 카페를 한다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눈에 보이는 자원들이 필요하겠죠. 이 자원들은 어떤 게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적 자원입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매점을 해야 된다면 어떤 그 법적인 것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재무적인 부분입니다. 필요한 아까 자원들이 있는데 이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조합비에서 쓸 수도 있겠고요. 혹은 우리가 교육청이나 혹은 뭐 지자체에서 하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핵심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핵심 활동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될까? 특히 우리가 학기 초에 1년 동안의 그런 활동을 계획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분기별로 정할 수도 있고 혹은 1학기, 2학기로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가지 단계로 하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1단계 같은 경우는 학교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설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아이디어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과 기획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홍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모집이나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단계를 크게 나누고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가지면 1년 동안의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핵심 파트너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자원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기관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협동조합 설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몰라.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각 뭐 지역에 협동조합 지원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법적인 부분 그리고 서류적인 부분을 지원받아야겠다. 이런 부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뭐 물건이나 어떤 기계 같은 게 필요하다면 우리 엄마 아빠 졸라서 할 수 없을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고정비. 고정비는 매달 들어가는 비용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관리비, 월세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학교 협동조합에선 그런 부분들보다는 뭔가 우리가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일 것 같고요. 그리고 변동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변동비는 1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페를 한다라고 하면 원두를 초기에 구매를 한다거나 혹은 뭐 컵 같은 것들을 초기에 사용한다거나 이런 재료비들 그리고 홍보비들 이런 것들이 변동비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정비와 변동비를 1년으로 따지면 이게 월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처음에 수익원 기억나시죠? 수익원을 통해서 월 매출이 정해졌고요. 지금 월 지출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월 매출과 월 지출을 뺀다면 월 수익이 나오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학교 협동조합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까? 이런 식으로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훨씬 더 학교 협동조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실습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그 방법론을 같이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캔버스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이렇게 뭐 다 올라와 있는 소스니까요.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보시는 것처럼 9개의 칸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렇게 이 시각화하는 그 실습 시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고요. 뭔가 보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가지고 나중에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9가지의 칸을 여러분들이 쓸 때 학생들한테 포스트잇 매직을 주고 먼저 각각 한 칸 한 칸들을 한번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라고 시간을 주고 학생들이 작성을 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시고 그런 식으로 9가지의 칸을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고객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고객은 구매자가 누구고 우리 학교협동조합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학교협동조합의 가치는 무엇일까 정해보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치를 어떤 채널,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네 번째는 고객 관계를 한번 플러스 전략, 마이너스 전략으로 붙여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익원 부분입니다. 무엇을 팔고 얼마에 팔고 얼마나 팔 것인가. 지금까지 했던 이 5번까지는 미래에 대한 부분이니까 아주 막 장밋빛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부터 할 것은 팩트로 학생들에게 팩트로 객관적으로 해보자라고 또 한번 인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는 우리의 4가지 핵심 자원 어떤 게 있을까? 인적, 지적, 물적, 재무적. 이것을 다 카테고리별로 포스트잇으로 붙여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7번째는 핵심 활동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1년 동안 학교협동조합을 진행한다면 5가지 단계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그리고 8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부족했던 4가지 자원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기관은 어디가 있을지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고정비와 변동비는 어떤 게 있는지 파악을 해보면 이 9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링을 통해서 학교협동조합의 수익 구조를 내보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3가지를 배워봤는데요. 첫째,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력과 경제력과 고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러닝 퍼실리테이션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비즈니스 모델의 9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9가지 기억나시나요? 고객과 가치와 채널, 그리고 고객 관계, 그리고 수익원, 그리고 핵심 자원, 핵심 활동, 핵심 파트너, 그리고 비용 구조. 이 9가지를 배워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9가지를 어떻게 하면 러닝 퍼실리테이션으로 학생들이 잘 참여할 수 있게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3번째로 실습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같이 실습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아이템은 가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결국 가설이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판가름하는 부분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업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